안녕하세요. 마스터 K입니다. 2026학년도 9월 모평 미적 28번 문제를 풀어봅시다. 3차 함수 fx 있고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한 gx가 있는데 이 g하고 어떤 다른 함수를 합성한 거지. 그래서 fx가 됐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요거 딱 봐도 n축인데 지금 이렇게 하자고. 요거를 x 마이너스 탄젠트 x 합성 gx라고 씁시다. 그래서 자, 이 함수를 우리가 뭐 라지 fx라고 일단 설정을 해 놓을게요. 그러면 네가 겉함수고 합성 너가 속함수인 이런 상태가 됐는데, 그러면 이제 이 속함수랑 겉함수를 합성한 게 결국은 뭐가 되는 거야? 이 fx라는 함수가 됐는데 이 녀석이 뭐가 된다? 3차 함수가 되었다 이런 뜻인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던 n축의 패턴하고 조금 달라. 문제가 조금 어렵다. 자, 어쨌건 얘를 겉함수니까 위에, 요거를 속함수니까 아래쪽에 그리면 될 테고, 이 x 마이너스 탄젠트 x라는 그림은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그러면 일단은 요거부터 먼저 설정을 해볼게요. fx는 x 마이너스 탄젠트 x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요거는 y는 x랑 y는 마이너스 탄젠트 x를 더한 건데, 맞지? 그러면 지금 그림을 대충 그려보면 마이너스 탄젠트 x는 이런 느낌으로 생겨 있을 거냐, 이렇게. 여기가 지금 2분의 파이겠지. 그리고 여기가 파이, 여기가 2분의 3파이,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자, 이렇게 생겨 먹었어요. 맞죠? 얘가 마이너스 탄젠트 x의 그래프고, 그거를 y는 x 한 이 정도쯤 생겼다고 하면 y는 x만큼 들어 올려. 그럼 들어 올리면 얘는 여기 있고 얘가 이만큼 올라갈 테고 얘가 이만큼 올라가겠고, 뭐 대충 이렇게 그려질 텐데, 근데 이제 이 파일 때 정확한 그림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대충 그림 그려보시면 f의 프라임 x는 지금 뭐야, 이게 x1 마이너스 시컨트 제곱 x잖아. 그럼 요거는 마이너스 탄젠트 제곱 x니까 탄젠트 값이 0일 때는 너도 0이야. 그래서 기울기가 이 0, 파이, 2파이 이런 포인트에서는 이 라지 f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이런 모습인 거지. 그러면 대충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될 테고, 이만큼 올라가서 여기서 기울기가 0이 되고 뭐 이렇게 떨어질 테고, 여기도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그림을 그려지겠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라지 fx의 그래프의 개형은 대충 알았어 내가. 그럼 좋아, 일단 이 녀석 좀 지워보고, 자, 스몰 fx, 라지 fx는 알았으니까 이제 이 gx라고 하는 게 어떻게 생겼을까? 걔네들을 찾아야 이 3차 함수의 모습이 구성이 될 것 같아. 그러겠죠? 자, 그랬는데 밑에 보니까 gx에 대한 정보가 별로 없어. 아래 보니까 fx에 대한 정보들이 쭉 있단 말이야. f0가 0이야. 그러면 이 3차 함수가 일단 어디를 지나가? 원점을 지나가. 자, f의 더블 프라임 파이가 0이야. 그 말은 이 3차 함수는 파이에서 뭐가 생겨? 변곡점이 생기는 거지.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사인 g 파이가 0인데 그러면 g 파이는 뭐겠습니까? g 파이는 정수 파이겠죠? 그래서 너를 n 파이 정도 쓸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g 파이가 n 파이인데, 그럼 여기 있는 이 nx 자리에다가 파이를 한번 넣어볼게. 그럼 f의 파이는 g의 파이가 n 파이, 탄젠트, 자, g 파이가 n 파이니까 탄젠트 n 파이는 0이잖아, 그죠? 그래서 f 파이는 n 파이야. 그러면 f 파이는 어떤 정수배 파이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그 다음에 f의 프라임 파이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봐봐요. 얘를 미분을 한번 해봅시다. f의 프라임 x는 g의 프라임 x 마이너스 시컨트 제곱의 gx 곱하기 속미분 g의 프라임 x가 되고, 너는 자, g 프라임 x로 묶어. 그럼 뭐야? 1 마이너스 시컨트 제곱 x, 걔는 마이너스 탄젠트 제곱이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탄젠트 제곱의 gx가 됩니다. 그랬는데 여기다가 파이를 한번 넣어볼까? 그럼 f의 프라임 파이는 마이너스 g 프라임 파이 곱하기 탄젠트 제곱의 n 파이, 그게 0이지, 그지? 그래서 얘도 0이야. 오케이. 그러면 fx에 대한 정보가 정리가 됐습니다. 그죠? 보세요. f의 제로는 0이었고, 그 다음에 f 더블 프라임 파이는 0이고, 그 다음에 f의 파이는 n 파이고, 그 다음에 f의 프라임 파이는 0인 이런 조건이 싹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지. 그렇죠? 그럼 봐봐요.
얘가 지금 이게 이제 fx에 대한 정보들을 모아놓은 건데, 그러면 지나가는 점도 있고 기울기도 있고 변곡점도 있으니까 fx의 그림을 한번 그려볼 수 있을 거잖아. 자, 대충 그림 그려보면 fx는 봐봐, 여기를 xy 축이라고 해보자고. 그러면 원점을 지나가고, 그지? 그 다음에 파이 컴마 n파이니까 한 여기쯤을 내가 파이라고 하면 n파이가 이쯤 된다고 쳐. 물론 n값이 양수면 위에, 음수면 아래쪽에 이렇게 갈 수도 있겠지. 그랬는데 f의 프라임 파이가 0이니까 여기가 빵, 기울기 0, 여기도 기울기가 빵이야. 오케이? 그러고 이게 또 뭐야? 이게 변곡점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봐봐요. 이 점을 지나가고 이 점 지나가고 기울기 0인데 이거 하필은 변곡점이다. 그런데 3차 함수다. 그러면 대충 그림이 이런 느낌으로 그림 그려지는 거잖아. 맞냐?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다가 감소함수가 될 수도 있겠지. 이런 느낌으로. 이런 느낌의 fx의 구성이 될 수 있다. 여기가 파이, n파이가 되는. 그래서 이제 fx는 계속 이렇게 증가하는 형태의 함수이거나 아니면 감소하거나, 맞죠? 이렇게 증가하거나 이렇게 감소하거나 이런 두 종류의 함수가 나올 것 같다. 이런 뜻이야.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gx를 구성을 해야 되는데, gx에 대한 정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 있어? g의 파이가 n파이라는 걸 알았어. 자, 여기다가 정리를 좀 해봅시다. sin g파이가 0이니까 g파이가 n파이라는 걸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요건 무슨 뜻이야? x가 무한대로 갈 때 gx는 2분 3파이 수렴해. 그럼 2분의 3파이가 gx의 무슨 어떤 그 점근선과 같은 그런 느낌인 거지. 그쵸? 자, 나는 말이야 지금 여기 봐봐. x 빼기 탄젠트 x의 그림은 아까 우리 그려놨고, gx라고 하는 녀석은 잘 몰라. 근데 얘네들을 합성했더니 뭐가 나와야 돼? fx가 나와야 돼. 그럼 이걸 n축에다가 위에 싹 우리가 한번 표현을 해보고 싶단 말이야. 응? 그러면 자, 한번 생각해 보자고. 일단은 겉함수를 먼저 그리자. 이렇게. 자, 여기가 y는 x가 이렇게 있고, x 마이너스 탄젠트 x의 그림이 일단 이렇게요. 그 다음에 자, 점근선을 좀 표시를 좀 해줄까? 여기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점근선을 몇 개 그려주고 한번 가볼게. 자, 그러면 자, 이게 0이고요. 여기 2분의 파이, 이게 파이, 2분의 3파이, 2파이, 2분의 5파이. 자, 이 라지 fx, 즉 x 마이너스 탄젠트 x라고 하는 그림은 이 점 지나간다 그랬고, 이건 아까 좀 전에 우리가 그림에서 그려놨기 때문에 기울기 0인 상태로, 자, 이 경우에는 여기를 지나가고 기울기 0이고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모습인 거지. 자, 이게 라지 fx고, 그 다음에 이 gx 속함수는 여기를 당연히 x축으로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가 y축인 상태가 됐어. 자, 나는 gx의 그림 그릴 거야. 근데 gx는 어떻게 생겼냐면, 일단 파이 컴마 n파이니까 파이 컴마 n파이를 지나가. 그럼 파이가 한 이쯤 되겠죠. 여기쯤. 자, 이쯤을 파이라고 하고, 이때 이제 n파이, 여기 파이 컴마 파이를 지나가도 되고, 파이 컴마 0도 되고, 파이 컴마 2파이도 되고, 더 위에 있을 수도 있고, 더 아래에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야. 그 다음에 g0가 있는데, g0는 저기 아까 f0가 0이라 그랬잖아. 그럼 이 위에는 이 식, 요 식이야. 요 식에다가 x에 0을 한번 넣어볼게. 그러면 f의 제로는 g0 마이너스 탄젠트 g0인데 그게 지금 0이잖아요. 그러면 g0라는 건 뭐야? x 마이너스 탄젠트 x가 0이 되는 x 값인 거지. 즉, 요 녀석이 여기 봐. 자, 요 녀석이 0이 되는 x의 값이 g0니까 이 그래프의 x 절편 여기나
여기나 여기나 이런 것들이 이제 G0의 후보자들인 거야. 그 만약에 여기를 G0라고 했다. 라고 할 수도 있고 여기라고 할 수도 있고 여기라고 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인 거지. 그러면 이 속함수에서는 자 만약에 여기가 G0면은 얘를 그대로 끌고 내려와서 자 여기가 G0일 수도 있고 얘를 쭉 끌고 내려와서 여기가 G0일 수도 있고 얘를 끌고 내려와서 여기가 G0일 수도 있는 이런 모습이 된다고. 이해되죠? 자 그랬는데 이제 마지막 조건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어. 봐봐. 뭐가 있냐면 2분의 3파이가 gx의 무슨 선이 돼야 돼? 점근선이 돼야 된대. 그러면은 자 봅시다. 2분의 3파이 라인이 어디지? 여기 요 라인이 지금 2분의 3파이 라인이지. 여기가 2분의 3파이 라인인데 네가 이 gx의 뭐가 돼야 돼? 점근선이 돼야 돼. 그러면 봐봐요. 2분의 3파이 라인을 밑으로 쭉 그어 놓고 자 이게 점근선이 되도록 하려면 gx의 그래프는 이렇게 혹은 이렇게 가까워져야 된다고. 그지? 그러니까 gx의 그림은 요 2분 3파이 요 라인을 이렇게 수렴하거나 저 뒤쪽으로 가면 이렇게 수렴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돼. 맞지?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보자. 만약에 G0가 여기였다면 그러면 이 점부터 출발해서 요렇게 수렴할 거란 말이지. 이쪽으로 가든 뭐 이쪽으로 가든 이렇게 수렴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대충 한번 그려볼게 선생님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샥 수렴을 갔다 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얘가 지금 어디를 지나가냐면은 2분의 파이 라인을 이렇게 통과할 수밖에 없지. 이 점에서 출발해서 여기 수렴하려면 2분의 파이 라인을 통과할 수밖에 없고 그 라인을 통과할 때 이 겉함수가 지금 무슨 선이 돼버려? 점근선이 돼버려. 그럼 봐봐. 속함수가 지나갈 때 겉함수가 불연속이 생겨. 그러면 너하고 너를 합성한 게 이 3차 함수가 나올 가능성이 없다 이 말이지. 3차 함수는 불연속점이 없어. 연속함수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결국은 이 속함수의 그림을 그렸을 때에 네가 여기 겉함수의 점근선이 되는 이런 포인트 2분의 파이 라인이나 2분의 3파이 라인이나 2분의 5파이 라인이나 저런 포인트들을 얘가 이렇게 쓱 하고 지나가는 순간 합성함수가 무슨 함수가 나온다? 불연속 함수가 나온다. 그러면 어찌 됐든 간에 이런 모습의 3차 함수가 나올 수가 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이 gx는 어디서만 구성의 함수가 돼야 되냐면은 점근선과 점근선 사이를 통과하면 안 된다고. 점근선을 뚫고 지나가면 안 돼. 점근선 이렇게 뚫고 지나가면 안 되니까 뭐 예를 들면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 여기서만 움직이든지 아니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사이에서만 움직이든지. 왜냐면 결국은 2분의 3파에 수렴을 해야 되니까 여기와 여기 사이에서만 움직이거나 아니면 여기 이 사이에서 움직이거나 이래야 말이 되는 이런 상황이 된다 이런 뜻인 거죠. 뭔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그러면 봐봐. 자 일단 얘는 좀 지워보고 결국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어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단 요 라인과 여기 2분의 파트 2분의 3파이 라인 사이에서 움직인다고 하면 그건 첫째 항이 지금 여기에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고 그죠? 근데 g의 파이가 n 파이가 돼야 되니까 이 상황에서는 g 파이가 될 수 있는 건 여기밖에 없지. 파이. 그래서 이렇게 내려갔다가 다시 점근하는 이런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그럼 봐봐요. x가 한없이 커져감에 따라 이 gx는 어쨌든 이 앞쪽은 몰라요. 모르지만 2분의 3파이에서 조금 좀 작은 값 거기에서 파이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 그럼 이거에 해당하는 겉함수의 그림은 이 포인트에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다시 떨어져야 돼. 그러면 이 3차 함수, 이 합성함수의 모습이 어떻겠어? 올라가다가 다시 떨어지는 거니까 이렇게 계속 증가하는 그림이 나오거나 계속 감소하는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없어지는 거지. 이해되죠? 얘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면 얘는 증가하다가 감소할 거고 그러면 이렇게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형태의 3차 함수가 최종적인 합성함수가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너는 탈락인 거라고. 얘는 안 된다고. 알겠죠? 그럼 다음에 만약에 gx가 자 2분의 3파이와 2분의 5파이 사이에서 요 사이에서만 그 함수가 구성이 되면서 여기 2분의 3파이 점근한대. 그러면 이 경우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 경우에는 g0가 여기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g파이가 n파이가 돼야 되는데 n파이가 될 수 있는 후보자는 지금 2파이밖에 없으니까 얘는 계속 감소하는 상태가 될 수밖에 없겠다. 이런 느낌으로. 그치? 이런 느낌으로 계속 감소할 수밖에 없겠다. 그러면 자 이제 봐봐. 이렇게 떨어져. x가 커짐에 따라 gx가 2분의 5파이보다 좀 작은 곳에서 이렇게 쭉 떨어져. 그럼 너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쭉 이렇게 올라가. 그럼 결국은 어때?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 이런 형태의 3차 함수가 되는 게 맞는 거겠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오케이. 그럼 결정이다. 자, 너는 안 되고 너는 결국은 너가 아니고 내가 찾아낸 gx의 그림은 결국은 얘다, 얘. 그지? 얘가 gx가 돼야 되고 그리고 그거에 해당하는 3차 함수의 그림은 결국은 이 녀석이 돼야 되는 요렇게 증가하는 이 녀석인 이런 상태가 만들어지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gx 어디를 지나가? 요 점 지나가. 자, 이 점은 결국 뭐다? g의 파이가 얼마라는 걸 2파이다 라는 사실까지도 알려주는 거지. 괜찮죠? 그럼 자 봐봐요. 이제 나는 많이 왔어. 이 문제가 지금 굉장히 까다롭고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풀이 시간이 좀 긴데 자 이제 봐봐요. 자 fx의 식은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자 fx는 보니까 어때? 이게 증가하는 3차 함수고 이 파이, n파이 n파이가 지금 2파이라는 거 알았잖아 우리가. 그럼 여기 이제 2파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러면 fx는 어때? 최고차항 계수는 모르죠. 그럼 fx의 식을 이렇게 씁시다. fx는 최고차항 계수 모르니까 p는 양수일 거야. 곱하기 원점을 지나가는 기함수를 파이, 2파이만큼 평행등식했으니까 x-파이의 세제곱 플러스 2파이 라고 쓸 수 있고 얘가 f0가 지금 0이잖아요. 그럼 f0는 마이너스 p파이 세제곱 플러스 2파인데 너가 0이야? 그러면 p파이 세제곱은 2파이 결국 p는 파이 제곱분의 얼마? 2인 이런 상태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를 지우고 fx는 파이 제곱분의 2의 2놈이 되는 거다. 자, 이게 최종적인 fx의 형태가 일단 됐어요. 맞죠? 오케이. 자, 그러고 내가 지금 구하고 싶은 게 있지. 구하고 싶은 건 이건데 g의 프라임 빵. 자, g 프라임 제로, g 제로의 제곱이라고? 그럼 g 프라임 제로를 구하려면은 일단 f를 미분을 해줘야 되잖아. 그럼 자, 아까 우리가 미분했던 식, 이 식 있네, 이 식. 자, f의 프라임 x는 요거 있었죠, 요거. 그럼 여기다가 g 프라임 제로 곱하기 g 제로 제곱 이걸 할 건데, 자, 얘를 약간 변형을 시켜볼게. 자, 이 답 구하는 것도 사실 만만하지 않아. f의 프라임 x는 마이너스 g 프라임 x 곱하기 탄젠트 제곱 gx인데 지금 여기 탄젠트 gx가 자 이항시키면 뭐랑 똑같아? 탄젠트 gx는 gx 마이너스 fx랑 똑같은 거지. 맞죠? 탄젠트 gx는 gx 마이너스 fx잖아. 그러니까 탄젠트 제곱 gx는 gx 마이너스 fx의 전체 제곱이다. 이 뜻이야. 그래서 내가 지금 구하고 싶은 게 g 프라임 0, g 프라임 0과 g 제로 제곱을 곱할 거니까 여기다가 바로 이제 0을 한번 넣어볼 건데 그러면 자 f의 프라임 0은 마이너스 g 프라임 0 곱하기 g0 마이너스 f0의 제곱인 이런 상태 되는 것이고 f0이 0이니까 얘가 사라지는 거지. 결국 나한테 구하라는 건 이제 얘인데 맞죠? 이 값은 결국 내가 구하려는 저 값은 결국은 뭐야? 그래서 마이너스만 이쪽으로 넘기면 마이너스 f의 프라임의 0을 구해보라 이런 뜻이었던 거지. 괜찮죠? 자, f의 프라임 x는 뭡니까? 파이 제곱분의 6에 x 마이너스 파이의 제곱에 맞죠? 여기다가 x에 얼마? 0을 집어넣어. 0 집어넣으면 얼마니?
0 집어넣으면 6이네 6. 그죠? 따라서 f 프라임 0에 마이너스를 붙인 너의 최종적인 값은 마이너스 얼마 됩니다? 6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답은 몇 번? 2번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n축 문제인데, 자, n축은 최근에도 제일 많이 자주 나왔었고, 뭐 평가원에서도 계속 나오는 문제니까 n축이 이 문제가 약간 특이하긴 하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은 n축에 대해서 해석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부지런히 연습을 해 두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아시겠죠? 꼭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